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이 높아진 가운데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민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난 1년 사이 홍콩을 떠난 인구가 9만 명을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1년 사이 거주권자 8만 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가 2만 900명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홍콩 전체 인구도 1.2% 줄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이민 물결 속에서 9만 명의 거주권자가 홍콩을 떠났다면서 2003년 중반 이후 해마다 0.2에서 1.2%의 증가세를 보여온 홍콩 인구가 지난해 중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인구 감소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홍콩 정부 대변인은 이민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해외 학업, 취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대 한 교수는 해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만 올해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정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부는 표현의 자유와 교육 체제의 변화를 우려하고 또 선택지가 있다면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증가에 따른 인구 감소가 향후 1, 2년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을 떠난 인구가 9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는 홍콩인들에 대한 추방 유예를 지시하면서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인권에 대한 비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새로운 반박 논리를 들고 왔다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네, 말씀하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은 강력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 보안법과 중국의 홍콩 통치 정책을 공격하고 먹칠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홍콩 보안법을 통해 홍콩을 회복하고 또 홍콩 주민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신장과 티벳에 이르기까지 인권 관련 문제로 국제사회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최근 관련 백서를 하나 발간했는데요.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중국 인권 사업 발전의 찬란한 장.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인민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샤오캉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서 내용을 요약하면 14억 인민의 민생 개선이 인권 개선이라는 주장인데요. 서방 국가들의 인권 개선 요구를 반박하는 논리로 샤오캉 사회를 내세운 것입니다. 백서는 특히 중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근접한다면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것은 세계 인권 사업 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中国在全面建成小康社会的伟大进程中所创造的尊重和保障人权的成功做法和经验，为增进人类福祉贡献了中国智慧，提供了中国方案。 이렇게 인권뿐만 아니라 이 대만 문제 역시 국제사회와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또 미국과는 군사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제 군용기 7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거 들여보내 공중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군용기 중에는 전투기와 전자신호 교란기, 또 정찰기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난 6월 15일 총 28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밀착 행보가 선을 넘는다고 판단할 때마다 각종 무력 시위를 펼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공중 무력 시위는 하루 앞서 미국과 대만이 해양경찰 간 회의를 공식화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해경 협력에 나선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해경 분야 협력을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간주해 고도로 경계하면서 실제로 해상 연합 훈련을 펼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올해 12월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하자는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회의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관변 매체는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미국과 대만의 선을 넘는 밀착은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으로 날아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회의 참석은 대만의 국가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또 대만 해협의 정치적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취임한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친강 대사는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공방 역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WHO가 제안한 2단계 기원 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 마자오신 부부장이 오늘 오전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WHO의 2단계 조사 계획은 1차 조사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2월 WHO 전문가들이 실험실 기원설 가설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 내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원조사는 복잡한 과학의 문제로 과학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한 연구소 기원설을 주장하는 미국을 겨냥해서 과학의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다른 나라를 먹칠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